투데이 주요 뉴스입니다. 완도군이 교육청의 협력 사업으로 만들어진 완도 수영장을 이용하는 초등학생에게도 요금을 징수해 말썽이 일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목포의 중소형 선박 검사 시설이 들어서면서 선박 검사가 한층 편해졌습니다. 멸종 위기종으로 지정된 큰 바다사자가 가거도에서 포착됐습니다. 서남해에서 큰 바다사자가 발견된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해남군이 솔라시도 기업도시 활성화를 위해 초중등 교육기관 설립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완도군이 교육청의 협력 사업으로 만들어진 완도 수영장을 이용하는 초등학생에게도 요금을 징수해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관련 조례와 업무 협약이 맺어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인데 지자체가 돈벌이에 급급해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신광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완도 초등학교 운동장에 건립된 완도 수영장입니다. 국비 등 90억 원을 투입해 지하 수영장과 2층 체육관 등 다목적 체육관으로 지난 2019년 준공됐습니다. 당시 학부모들은 생존 수영 등 학교 체육 수업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 여기고 사업에 동의했습니다. 이후 4년이 지난 지금 수영장 입구에는 초등학생 1,500원이라는 요금표가 붙었고 수영 수업도 유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업료는 완도교육청이 사후 정산 방식으로 완도군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개방형 학교 시설로 건립된 수영장을 유료로 이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최근 잇따라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우선이 되고 주민과 함께 어우러져야 돼야 되는데 지금 학생은 빠져 있습니다. 수영장에. 그래서 학생들이 이용할 권리를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완도군은 사업 당시 교육청과 업무 협약을 맺지 않았고 무료 이용과 관련한 상위법이 없어 조례를 만들지도 못한다는 입장입니다.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이제 좋은 건전한 생활체육 여가 활동을 제공할 수 있으나 이게 제3자에 의한 기부 행위가 가능한지. 문화체육부와 법제처에 직접 문의해봤습니다. 지금이라도 완도군과 교육청이 이용자와 목적 등을 협약한다면 조례 제정은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개방형 학교, 다목적 체육관 건립이라는 수건사업 해결에만 목맸던 행정기관과 교육청의 성급한 행정에 완도 어린이들의 수영장 유료 입장은 4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어선도 자동차처럼 보통 3년에 한 번 정기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요. 전국 최초로 목포의 중소형 선박 검사 시설이 들어서면서 선박 검사가 한층 편해졌다고 합니다.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와 광주 등 서남권에 있는 20톤 미만 중소형 선박은 12,000여 척. 평균 3년에 한 번 선박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그동안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직원들이 배가 있는 곳에 직접 찾아가 검사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동 시간과 일정 등의 조율이 어려워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기존에는 현장 입회를 원칙으로 검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검사가 신청이 들어오고 나서 검사 일정을 별도로 잡아야 돼서 중소선박들이 때맞춰 편리하게 선박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서남권 스마트 선박 안전 지원센터가 목포에 문을 열었습니다. 목포 북항 배후단지에 들어선 서남권 스마트 선박 안전 지원센터는 선박 검사동과 사무동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선박 검사를 자동차처럼 사전 예약 방문 형식으로 개선했고 원격 검사도 가능해졌습니다. 네, 원격 검사 시스템이라든가 그 예약 시스템 도입을 통해서 선박 검사의 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5일 정도 걸리는 선박 검사 일정도 하루 만에 가능해졌습니다. 현장 방문이 어려운 지역이나 긴급한 검사가 필요한 경우 검사 소요 시간이 단축되고 선박 안전 확보 등으로 선주님들께 아주 유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스마트 선박안전지원센터는 목포를 시작으로 인천과 부산 등 전국 주요 항만에 잇따라 구축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전라남도는 어선원 어선재해보험료 지원 사업비 21억 원을 추가 확보하고 7월부터 지원 대상을 톤수에 상관없이 도내 모든 어선으로 확대합니다. 당초 어선원 어선재해보험 지원은 어선 10톤 미만, 어선원 100톤 미만에만 지원했는데 지원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도내 10톤 이상 어선 680척과 100톤 이상 35척을 포함해 모두 2만 7천 척이 지원받게 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소비자가 전남산 고품질 천일염을 합리적 가격으로 적기에 구매하도록 천일염 유통과 가격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전라남도는 천일염 공급량 증가를 위해 천일염 재고량 12만 톤을 본격 출하하고 생산 중인 해소금을 충분히 확보해 주요 판매처 거점별 운반 차량을 지원, 신속한 배송을 돕기로 했습니다. 또 일반적으로 9월 말 종료되는 천일염 생산 시기를 10월 말까지로 연장해 약 4만 톤을 증산할 계획입니다. 2026 여수 세계 섬 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밑그림이 최종 완성됐습니다. 섬 박람회의 주제를 적절하게 구현해낼 종합 기본 계획이 제시됐는데 첨단 기술이 적용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선보이게 될 걸로 보입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수시 돌산읍 진모지구입니다. 오는 2026년 이곳과 함께 계도 등 도서지역 일원에서 섬, 바다와 미래를 잇따를 주제로 여수 세계섬 박람회가 개최됩니다. 세계 최초로 섬을 주제로 개최되는 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청사진도 완성됐습니다. 주 행사장에는 여수 365개 섬을 포함해 바다를 시작으로 한 섬들의 무한한 미래 가치가 구현될 주제관과 여수 백리섬섬길 연륙 연도교를 소개하는 섬교량관 등 모두 8개 전시관이 들어서게 됩니다. 박람회를 찾는 관람객들을 위한 프로그램들도 일부 공개됐습니다. ICT 융복합 갈라쇼, UAM 탑승 시승 행사, 섬 나이트 캠핑 행사 등 첨단 기술이 적용된 새롭고 다양한 콘텐츠들을 선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드론이라든가 UAM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지금 여수에서 지금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러한 사업의 성과들이 26년이면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성과가 나오기 때문에 전국 박람회에서 최초로 그러한 것들이 사업 성과들이 우리 엑스포에 또 함께 디스플레이가 되고 또 체험거리로 제공이 될 예정입니다. 여수 세계 섬 박람회 밑그림이 완성되면서 여수시도 박람회 관련 사업의 구심점이 될 조직 개편, 각각의 섬에 특화된 컨텐츠를 담아낼 세부 실행 계획 수립 등을 위한 준비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9월까지는 전라남도와 한식요구 설립과 별도 정원 등에 대한 협의를 거쳐서 1국 이과체제의 조직 개편을 추진할 예정이고요. 또 재단법인 섬박람회 조직위원회와 섬박람회 지원단은 내년 1월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섬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 새로운 출발선에 선 여수시는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들도 있습니다. 여수시 화정면 백야도에서 계도를 거쳐 화태도로 이어지는 4개 해상교량의 박람회 개최 전 완공 개통을 위한 국비 5천억여 원의 확보는 가장 시급한 현안 과제입니다. 2012 여수 세계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여수시가 다시 한번 야심차게 도전장을 내민 국제 행사. 2026 여수 세계 섬 박람회가 여수 365개 각각의 섬의 가치와 생명력을 불어넣음으로써 지속 가능한 남양권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하는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지역사회의 기대감도 가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개체수 감소로 멸종 위기종으로 지정된 큰 바다사자가 전남 가거도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가끔 동해안에서 발견된 적은 있었지만 서남에서 큰 바다사자가 발견된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 신안군 가거도 갯바위. 몸 길이 2m가량의 해양동물이 갯바위로 올라가려다 다시 바다로 뛰어듭니다. 그렇게 하기를 수차례. 어렵게 올라간 갯바위에서 햇볕을 쬐며 달콤한 휴식을 취합니다.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이자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분류된 큰 바다사자입니다. 큰 바다사자는 별다른 경계심 없이 사진을 찍는 사람들을 빤히 쳐다보기도 합니다. 신기하죠. 거지도 못한데도 여기 바로 눈앞에서 봤는데 다 지금 사진 찍고 동영상 찍고 가까이 접근을 못하고 최대한 근접해가지고 찍는데. 동해와 제주도 등지에서 큰 바다사자가 가끔 발견된 적은 있지만 서남해안에서 발견된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제주도에 나왔던 것도 벌써 2012년인가 그러니까 10년이 더 됐으니 그 이후로 서남해안 쪽으로 나왔던 보고를 따로 본 게 없거든요. 가거도에 나타났던 큰 바다사자는 반나절 정도 머물다 다시 바다로 사라졌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모든 경기장이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야구장과 수영장, 공원 등이 어우러진 복합 스포츠타운으로 조성돼 시민들이면 누구나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 김영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5년간의 리모델링을 거쳐 재탄생한 광주 무등야구장. 지난 1965년 개장 이후 수십 년 동안 노후화 문제로 철거 논의가 있었지만 시민들의 반대로 철거 대신 2018년
대대적인 정비 사업에 들어갔습니다. 이곳 무등 경기장은 아마추어와 사회인 야구단을 위한 경기장으로 새 단장을 마쳤습니다. 좌우 펜스 길이 95m, 중앙 펜스 110m로 KBO 규정에 맞게 설계돼 있어 전국 아마추어 야구 대회도 가능합니다. 기존 내외야 관람석은 철거돼 산책로가 만들어졌고 일대에는 야구의 거리도 조성될 예정입니다. 무등 경기장이 리모델링 돼가지고 많은 동호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싶어서 광주 야구 발전에 참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클라이밍장과 수영장 등 다양한 체육시설도 들어서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고질적으로 문제였던 주차난도 해결할 수 있게 됐습니다. 경기장 지하에 차량 1000대를 넘게 주차할 수 있는 대규모 주차장이 생기면서 주차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기존의 기아 챔피언스 필드를 포함해 복합 쇼핑몰 등 대규모 관광시설이 들어설 예정으로 도심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차시설 또는 산책로 이런 것까지 제대로 복합적으로 해놔서 시민들이 오면은 무슨 운동을 하든 여기서 편하게 안전하게 그렇게 즐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저희들이 조성을 해놨거든요. 하지만 앞으로 전방 일신방지 개발과 신세계 백화점 확장 등 대규모 도시 개발을 앞두고 있는 만큼 이에 따른 교통혼잡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드라마 주몽과 도깨비 촬영 장소를 알려진 나주 영상 테마파크 자리에 남도 의병박물관이 들어서게 됐습니다. 굳이 테마파크를 철거해야 했냐는 반대 여론과 의병박물관이 들어서야 하는 명분이 부족한 곳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초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07년 137억 원을 들여 조성한 나주 영상 테마파크입니다. 기와집과 저작거리, 성곽까지 옛 시대를 재현했습니다. 드라마와 영화 등 21개 작품의 촬영장으로 활용되고 지난해에만 3만여 명이 방문했지만 최근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관리하는 데 연평균 5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는 데다 건물도 점차 노후화하는 데 뾰족한 활성화 방안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빠르면 다음 달부터 이 테마파크 시설물의 대부분이 철거됩니다. 나주시는 2025년 개관을 목표로 이곳에 남도의병 역사박물관을 지을 계획입니다. 전체 5만 제곱미터 부지에서 고구려궁을 제외한 4만 제곱미터 부지의 건물을 모두 없애고 그 자리에 박물관을 짓게 됩니다. 또 박물관 주변에 둘레길 등 숲을 만들어 모두 36만 3천 제곱미터의 대규모 관광지를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꼭 테마파크를 철거해야 하냐는 여론과 이 과정에서 충분한 시민 공론화가 없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박물관 설립에 470억 원이라는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나주시의회도 사업 전반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실제 영상 테마파크를 철거하겠다는 전제로 전남도의 공모 사업이 됐다는 점, 그리고 이것이 사전에 이제 시민들과 공론화 과정이 좀 부족했다는 것, 이런 것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이에 대해 나주시는 공모 전 사업 유치를 위한 서명운동과 공모 후 주민 설명회를 진행했다며 테마파크와의 공생 방안도 찾겠다고 답했습니다. 대상지 선정 이후 남도 의병역사박물관 건립 추진 지원단 구성 등 설명회를 거쳤고 나주 영상 테마파크와 유소호스대 그리고 남도 의병역사박물관이 공생할 수 있는 활성화 방안을 수백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왜 다른 곳이 아닌 테마파크 자리에 박물관을 만들어야만 하냐는 질문에 더 적극적인 설명과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해남군이 솔라시도 기업도시 활성화를 위해 초중등 교육기관 설립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명영관 해남군수는 국회를 방문해 솔라시도 기업도시 정주여건 개선과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초중등 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건의했습니다. 또 솔라시도 기업도시 내 들어서게 되는 탄소중립 클러스터 조성의 국비 지원과 함께 지역 내 주요 현안 사업인 교통망 개선 사업도 건의했습니다. 2023 전남국제수목 비엔날레 준비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전남국제수목 비엔날레 사무국은 이번 비엔날레에 15개국 160여 유명 작가를 참여시켜 전통 수목과 현대 수목의 조화를 선보이고 한국화 전공 대학생과 전국의 어린이도 참여해 수목을 즐기는 연령대를 확장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갈 예정입니다.
전남국제수목 비엔날레는 9월 1일부터 2달 동안 목포와 진도 일원에서 열립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목포시는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 28개를 추가로 선정했습니다. 추가 선정된 답례품은 제주도 승선 할인권과 사막도 유람선 탑승권, 조선 김등이며 목포시의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은 모두 63개로 늘었습니다. 한평구는 매주 토요일 한평 천지전통시장에서 토요일의 놀장 플리마켓을 운영합니다. 이번 행사는 국악과 파페라 등 문화예술 공연과 집공예, 비주공예와 같은 생태문화체험, 전통문화와 연계한 가족 놀이공간 등이 운영됩니다. 해남구는 지역 어항 10곳에 15톤급 다목적 인양기 10대를 추가 설치했습니다. 다목적 인양기는 평소에는 어획물 인양 등에 사용하고 자연재해 발생 시 소형 어선의 육상 이동 등에 활용하는 장비로 해남구는 지금까지 모두 130대를 어항에 설치했습니다. 제2대 신안해상풍력발전사협의체 위원장에 도정훈 크레도 오프쇼어 대표가 취임했습니다. 도정훈 신임 위원장은 신안군과 어업인, 주민들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소통해서 신안해상풍력발전단지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희 의원은 국회 본회의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전남권 의대 신설 추진을 촉구했습니다. 김 의원은 전남은 의사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데다 전남대와 조선대 의대 정원을 늘려도 전남의 시도군에 병원을 개원하지 않고 있다며 전남의 의대를 신설해 독자적인 의료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소병훈 의원은 꿀벌의 집단 폐사나 소멸을 농업재해로 규정하는 내용의 농업재해대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가뭄과 홍수 등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각종 농업재해에 꿀벌의 집단 폐사와 소멸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양봉농가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한국양봉협회가 지난달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22만 4천 개 벌통에서 180억 마리 이상의 꿀벌이 사라졌습니다. 전남 장애인 기능 경기대회가 오는 28일부터 사흘 동안 목포 공업고등학교 등 6곳에서 열립니다. 23개 각 직종별 금상 입상자들은 9월 중순 경주에서 열리는 전국 장애인 기능 경기대회에 전남 대표 선수로 출전하게 됩니다. 영암 F1 국제자동차 경주장에서 내일부터 이틀 동안 튜닝카 레이싱 대회가 열립니다. 이번 대회는 140m 공간에 놓인 복잡하고 엉킨 코스를 돌며 가속과 감속, 코너링 등 운전 솜씨를 겨루는 장애물 경기로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튜닝카 전시와 체험 주행 등 풍성한 이벤트도 진행됩니다. 강진 된장 영농조합법인 등 전남 지역 4개의 마을 기업이 행정안전부의 2023년 우수 마을 기업과 모두의 마을 기업에 선정됐습니다. 우수 마을 기업은 지역 문제 해결과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함에 따라 최대 7천만 원의 추가 사업비가 지원되고 모두의 마을 기업은 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마을 기업으로 최대 1억 원의 추가 사업비가 지원됩니다. 지난해 말 기준 전남 지역 마을 기업은 300여 개로 경기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습니다. 오늘 시원한 옷차림이 필요합니다. 내륙을 중심으로 30도 안팎까지 올라 덥겠고요. 하늘에는 구름 많겠지만 그 사이로 강한 햇볕이 예상되면서 자외선과 오존의 지수가 높게 오르겠습니다. 한낮 장시간 야외 활동은 되도록 삼가야겠습니다. 이번 주말 토요일은 대체로 맑겠지만 일요일부터는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올해 첫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은 토요일까지는 덥다가 일요일부터는 비가 오면서 더위가 잠시 주춤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서해안 현재 짙은 안개가 자욱한데요.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낮 기온 한평 31도, 영암은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해안도 낮 동안 강진이 31도, 해남은 30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흑산도, 홍도와 차선한단, 가고도의 낮 기온 25도가 되겠고요. 물결은 최고 1.5m로 일겠습니다. 전해상해 하늘 맑겠고요. 물결은 대체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다만 당분간 바다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다음 만조 시간은 오후 5시 12분입니다.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다음 주 화요일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목포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요즘 왜 웃고 다니냐고? 영청년이니까. 영청년 요금제니까 웃을 수밖에. 영청년만 혜택을 더 준다는데 웃음이 안 나오겠냐고. 또 뭐가 더 있어요? 매달 10, 20, 30일에 0데이 혜택까지 더. 영청년은 매달 새로운 혜택을 주고 또 준다는데 웃음이 멈추질 않지. 영청년이라면 혜택 줌. 복권 한 장 샀을 뿐인데 뜻밖의 일들이 펼쳐졌어요. 주한 씨는 원하던 취업에 성공. 시아는 가족들과 추억을 쌓고, 정미 씨는 따뜻하고 아늑한 집에 살게 되었죠. 복권 한 장으로 제가 세상을 바꾸고 있었다니까요. 세상을 더 좋게 만드는 뜻밖의 능력, 복권. 복권의 다른 이름? 사랑입니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요즘 왜 웃고 다니냐고? 영청년이니까. 영청년 요금제니까 웃을 수밖에. 영청년만 혜택을 더 준다는데 웃음이 안 나오겠냐고. 또 뭐가 더 있어요? 매달 10, 20, 30일에 0데이 혜택까지 더. 영청년은 매달 새로운 혜택을 주고 또 준다는데 웃음이 멈추질 않지. 영청년이라면 혜택 줌.